당시에 저는 가이드 투어를 신청해서 동남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보면 부부나 커플, 친구끼리 둘둘 짝지어서 여행을 왔었는데 당시 여행팀에서 저만 유일하게 혼자였습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특정 국가를 밝히는 것이 못내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편의상 동남아로 지칭해서 말씀드립니다. 동남아에 막 도착을 해서 모두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여행 가이드 분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들 동남아는 익숙하지 않으시죠? 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곳에 최근 자리를 잡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고문에, 감금에, 폭행, 그리고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관광객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긴 동남아인데 중국인 범죄 조직이 활개를 친다고요? 가이드분이 진지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인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자 묘하게 웃음이 터졌고 잠시 후 가이드분께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동남아가 치안이 약간 허술하거나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기가 다소 용이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괜히 겁을 먹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절대 단독 행동을 하지 말 것. 제가 이렇게 말해도 꼭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밤중에 호텔 밖에 몰래 나간다거나 정해진 일정과 장소를 벗어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해도 꼭 말씀 안 듣는 관광객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 계획에 없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동남아 여행이 재미있게 시작되었고 그날은 동남아에서 지냈던 첫날 밤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샤워를 하고 막 나왔는데 정말 개운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직도 그 설렘이 기억에 남습니다. 약간 피곤한 상태에서 욕조의 거품을 받아서 반신욕도 해보면서 로망 같은 것도 실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약간 노곤노곤하면서 잠이 살짝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호텔 밖에서 폭죽이 터진다고 해서 그걸 보려고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밖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사서 올라와서 폭죽을 구경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 정도였었는데 호텔 로비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있었던 관광지가 그 동남아 정부에서 관리하는 특별구역이라서 치안이 나름 나쁘지 않은데도 정말 늦은 밤이 아님에도 이상하게 인적이 드문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들 호텔 안에서 폭죽을 구경하려고 기다리고 있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카페까지 거리도 실상 그리 멀지 않아서 큰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사기 위해 카페로 걸어가는데 어떤 앳된 외모의 현지 여성이 갑자기 제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 현지 여성은 전통복을 입고 있었는데 수수하게 외모가 예뻤습니다. 그 현지 여성이 저한테 계속 무어라 말을 거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못 알아듣겠다는 제스처를 취하니 그 현지 여성도 같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현지 여성이 제스처로 귀청소와 마사지 신용을 내어서 그제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귀청소 영업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시엔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여는 건가? 그런 생각은 딱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사서 폭죽을 볼 생각이어서 현지 여성에게 필요 없다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현지 여성이 계속 자기를 따라오라고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낯선 타국에서 누가 저한테 말을 걸고 왠지 그걸 철석같이 믿고 따라간다는 게 조금 껄끄럽기도 했지만 동남아 여행을 가면 귀청소와 마사지를 꼭 한 번쯤은 받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저는 뭐에 홀린 듯이 그 현지 여성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여성을 따라가다 보니
무슨 야시장 같은 곳으로 길이 빠졌습니다. 한국에선 야시장 개념이 드물다 보니 아주 휘황찬란하고 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선을 뺏기고 있었고 야시장에는 제법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파 속에서 오토바이들도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저도 모르게 현지 여성을 뒤따르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황하면서 현지 여성을 계속 찾아봤는데 인파 속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수도 없네 하면서 이왕 야시장에 온 김에 현지 먹거리라도 먹고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꼬치 같은 것을 주문하고 계산하려는데 그때 가게 상인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고 또 말을 계속 거는 겁니다. 제가 돈을 제대로 계산하고 낸 것 같은데 상인 할아버지는 저한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바보같이 뒤늦게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앱을 사용해서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동남아 현지 할아버지의 말을 휴대폰으로 자동 번역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들은 이랬습니다. 혹시 너 그 여자애 따라가고 있었냐? 제가 휴대폰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 당장 돌아가. 그때 하필 그때 때마침 그 현지 여성이 저를 찾았고 저를 발견하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문득 그때 저는 그 상인 할아버지 얼굴을 살짝 봤는데 저와 좀 전까지 대화를 나누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변하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더니 딴청을 취하시는 겁니다. 현지 여성은 제 옆에서 제게 무어라 말을 건넸고 그때 그 여성이 잠깐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고 제가 다시 그 상인 할아버지를 곁눈질로 살펴보니 할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보며 고개를 가로젓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고 현지 여성을 뿌리치며 할아버지의 말처럼 그냥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이드 투어 일정에 맞춰서 호텔 로비에서 사람들과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가이드분께서 상기된 얼굴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호텔에 묵었던 저희 팀 말고 다른 가이드 투어 여행팀에서 젊은 남자 관광객 한 명이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상황을 대충 들어보니 남자 둘이서 친구끼리 같이 여행을 왔었는데 자기는 피곤해서 호텔에서 쉬고 있었고 같이 온 친구는 귀청소를 받으려고 어떤 현지 여성을 뒤따라 나갔다가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문득 어젯밤이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실종된 남자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실종된 남자는 그 동남아 어느 강가에서 부패된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아주 시신의 상태가 잔혹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시신은 눈알과 장기가 모두 없었는데 그 현지 공항들은 근처에 야생동물이 많아서 야생동물들이 시체를 파먹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